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강의의 주제는 이제 문장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를 하고 어디쯤에서 끊어 읽으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문장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령 문장에는 어떤 뭐가 있을까? 문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평서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평서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를 하며 어디쯤 끊어 읽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독이라는 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제 이런 거고, 더 나아간다면 끊어 읽은 후에 이제 읽은 만큼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끊어 읽은 걸 표현하려면은 읽은 것들, 읽은 부분에 대한 단어의 뜻이 필요한 거고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를 생각하면서 표현을 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표현과 이해에 대해서는 문장의 구조를 모두 설명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우선 다시 한번 문장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문장을 다룰 때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근데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고 말하면 당연히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는 거다. 근데 이런 건 당연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당연히 주어로 시작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문장을 시작했는데 주어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주어가 나오기 전 때때로는 커마를 힌트 삼아서 문장은 부사적으로 시작해서 이 부사가 소위 말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주제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장은 주어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를 읽어보자. 이런 개념이 있다면 둘,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가 나오기 전까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끊어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복습 삼아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의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장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단어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장 속의 첫 단어를 보면서 첫 단어가 명사다. 첫 단어가 명사면 요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 둘째, 첫 단어의 품사가 가령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첫 단어의 품사가 부사인데 이것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형용사를 수식하고 이 형용사가 다시 명사를 수식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주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고 또 세 번째는 가령 우리가 the라든지 어라든지 on이라는 관사가 뜬다는 것은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올 테니까 또 관사로 인해서 명사가 나오겠지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주어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은 주어로 시작할 수 있으나 말이 쉬워 주어지 사실은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를
찾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장 시작의 첫 단어를 보면서 혹은 그 오른쪽을 보면서 문장이 주어로 시작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어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찾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실력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는 단어의 품사를 느껴서 영어는 단어의 품사를 느껴서 그 품사를 가지고 문장에서 그것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로만 주어 이럴 것이 아니라 주어에 쓰이는 단어를 찾아서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영어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가령 단어의 뜻을 안다기보다는 단어의 뜻을 힌트로 해서 그 단어의 품사를 생각하고 그 단어의 품사로 인한 그 단어의 문장에서의 역할을 생각해내는 그런 유기적인 어떠한 그 패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문장은 첫 단어를 보면서 이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쓱 보니까 이거로부터 도저히 명사를 느낀다거나 주어로 시작하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시작의 첫 단어를 보면서 왠지 주어가 아닐 거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차라리 차근차근 설명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문장식의 첫 단어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주어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문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어가 아닌 것 같아서 오른쪽을 힐끔 보니까 커마도 보이고 그 오른쪽에 주어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커마까지를 주어가 아닌 문장은 부사적으로 시작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다시 첫 단어를 보니까 1. 부사라고 느껴진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2. 기타 등등등의 모습으로 주어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라고 판단이 되면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때때로는 부사를 잘 읽는 일도 필요하지만 커마를 힌트 삼아서 우리가 주어를 발견하고 거기까지의 부사를 끊어 읽는 이런 요령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읽기의 요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 단어의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물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부사인지 뭔지 모르고도 이 문장은 잘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문장의 구조를 잘 읽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배워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장 시작의 첫 단어를 보니까 영어에서의 to라는 것은 1.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전치사라고 배운 거고요. 중학교 1학년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는 부정사를 위한 to라고도 배우는 거죠. 이때 만약에 전치사 to라면 그 뒤에 명사가 나와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정사 to라면 그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가 나와서 댕댕댕 만큼을 읽게 되는, 다시 to가 전치사라면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까지 읽는 거고요. 이것은 10중 9.9 전치사 더하기 전치사의 목적어가 문장 시작에 나오면 10중 9.9 아닙니다. 백발백중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to가 부정사 to라서 to 뒤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성격을 좀 살려줘서 읽게 되면 이것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뭐가 달라지는지 잠시 해보시죠. 그렇다면 문장 시작에 첫 단어를 봤다.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사라는 건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to는 부정사 to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설명이 되겠지만 부정사 to는 to 뒤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성격만큼을 더 읽어주게 돼 있지요. 그럼 더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문장은 주어로 시작할 수 있다.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주어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첫 단어 to가 부정사 to가 돼서 to 뒤에 동사가 나오고 그만큼을 읽었더니 그게 문장의 주어고, 주어 뒤에 당연히 서술어가 나오면 주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배웠지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다시 첫 단어 to를 봤다. 이것이 부정사 to다. 왜냐 했더니 to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래서 얼마큼 읽었냐 했더니 동사의 성격을 살려줘서 읽었다.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주어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장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1, 커마가 찍혔다는 힌트도 있고 both parents라는 명사가 주어인 것 같다. 왜냐하면 must라는 조동사 왼쪽은 주로 주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to be effective라는 부정사를 to be effective라는 부정사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소위 말해서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주어가 나오기 전까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끊어 읽을 수 있는데, 이 부사를 형성하는 방법은 1. 한 단어의 부사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치사만큼의 부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즉 주어가 나오기 전 부사의 형태, 부사의 길이, 부사의 의미, 이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따라서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예문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런 예문을 보면 문장 시작을 뭐로 했지? 하고 묻는 순간 1. 첫 단어를 보니까 이거잖아요. 첫 단어의 품사는 전치사다. 2.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를 만나서 그것을 전치사의 목적어 삼는다.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를 읽고, 다시 한번 문장의 첫 단어가 전치사라면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거기까지를 부사로 한다 라는 것은 백발백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다시 한번 문장은 뭐로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주어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를 부사로 읽었습니다. 이제 부사로 읽으면 다시 무엇이 나와야 하나요? 그랬더니 주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거잖아요. 문장은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주어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부사를 뺐고 부사를 빼면 다시 주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나왔듯이 또 1, 부정사 to가 떴다. to 뒤에 동사가 떴으니까 그러니까 동사만큼을 읽었어요. 그러면 동사만큼을 읽으면 다시 이것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주어가 나오기 전 부사적 용법이겠느냐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 다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서 주어라면 주어다운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면 부사다운 표현이 돼야 될 거니까 그랬더니 다시 month가 붙으면 명사고 명사가 주어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must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왼쪽이 주어다. 그러면 주어가 나오기 전 커마까지는 또다시 부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예문에서 보다시피 다시 한번 주어가 나오기 전 부사가 나올 수 있고 그 부사의 형태, 부사의 길이, 부사의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히 표현상 우리가 괴로움을 주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시죠. 1. 문장은 주어로 시작해야 한다. 2. 첫 단어로부터 혹은 첫 단어의 오른쪽에서 명사 혹은 명사가 나올 거라고 느끼면 거기까지가 주어다. 그러나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어가 나오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커마가 힌트가 될 수도 있지만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사는 길이와 형태와 의미가 몹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문장을 시작하는 주어 이전의 부사를 끊어 읽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